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슬픔 속으로 빠뜨리는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밤 시간 전기요를 켜놓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전기관로 불이 나 아파트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 일대가 혼란을 겪고 변전소 관리자가 전기에 감전돼 3도 화상을 입는 등 긴박했던 구조 현장을 진단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에는 전기관로 인한 화재 사고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겨울철 화재 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은 난방기 사용의 증가, 또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 특히 높은데요. 겨울철 화재 무엇이 문제고 또 예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8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폐점된 점포에서 불이 났습니다. 급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점포 내부에서 거주자가 사용하던 전기 판넬 바닥에서 불이 번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밤 11시 36분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은 연기가 나는 곳을 찾아 화재 진압을 시도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전기요를 켜놓고 텔레비전을 보던 중 전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늘고 있습니다.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 12시 57분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공구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화재 사고로 상가 일대는 혼란을 빚었는데요. 119 소방대원이 신속한 대처로 내부 공구류만 소실됐을 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유독 전기장판 화재가 많았는데요. 겨울철 전기 제품 과열, 특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최근 2년간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2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네. 침실이나 방에서 시작된 경우가 23.3%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전기장판이나 전기 매트, 이게 주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라텍스와 같은 소재는 열에 취약하기도 하고 또 인화성도 높아서요.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화재 위험성이 그만큼 더 높아져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매트를 항상 사용하실 때는요.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한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사용 후에는 꺾어서 접지 말고요. 둥글게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또 전기 네트 말고 겨울철 화재를 대비해서 주의할 것들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겨울철에는 전열기나 난방기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1년 내내 보관해 두었다가 이런 것들을 꺼내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요. 사용 전에는 꼭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또 사용법도 다시 한번 숙지한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전열 난방기구들은 전기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요. 다수의 전열기구를 문어발 플러그를 통해서 동시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아두시는 것은 당연히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또 무엇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원인이 빈번한 만큼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교육을 해서요. 불장난과 같은 아이들의 호기심으로부터 발생하는 화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점검과 예방만이 피해를 막는 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은 연말과 성탄절이 있는데요. 네. 또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들뜬 기분이 되는 달인데요. 맞아요. 그만큼 또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발생 위험도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평소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밤 11시 6분 서울 구로구 개봉동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운전자는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현장이었습니다. 오후 5시 40분 서울 마포구 창천동 도로 앞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승용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입니다. 새벽 3시 50분 서울 성동구 군자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자교에서 화양 사거리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네, 무심코 달리는 도로에서 잠깐 방심하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다가는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수님, 영상을 보니까 달리던 차에서 엄청난 불길이 치솟았어요. 인명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달리는 차에서 대체 어떤 이유에서 불이 나는 건가요? 네, 오히려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차량에서 화재가 더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이유는 히터를 장시간 틀어놓고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요, 엔진이 과열돼서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의해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약 600도에서 800도 정도인데요. 이 배기열로 인해서 배기 파이프나 소음기 등도 항상 고온 상태가 됩니다. 네. 이때 배기장치 표면이나 주변에 기름 찌꺼기, 또 종이, 쓰레기 같이 이렇게 불이 붙기 쉬운 것들이 있으면요, 화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또 무섭다면서요. 네, 이런 정전기는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특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화면을 먼저 보시죠. 기름을 넣고 있던 차에서 갑자기 불이 붙고 주유구를 여는 순간 사람과 차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옷을 만진 뒤 주유기에 손을 대자 불길이 치솟습니다. 모두 정전기 때문에 일어난 화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흐르는 전기, 즉 동전기인데 반해 주로 물체 간의 마찰로 인해 생기는 전기는 딴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한 곳에 쌓인다고 해서 정전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전기는 습도가 낮아 건조한 겨울철, 마찰이 많은 곳에서 잘 생깁니다. 정전기는 수천 볼트에서 수만 볼트로 전압은 매우 높지만 전류는 극히 짧은 순간에만 흐르기 때문에 자체 에너지는 아주 미약해서 찌릿하거나 따끔하고 머리카락이 쭈뼛 설 정도의 불쾌감만 주지만 인화성 물질이 있는 주유소에서는 위험한 에너지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연료를 넣을 때 그 물로 치면 수증기처럼 연료 주위에는 이렇게 유증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연료를 넣기 위해서 캡을 열거나 주유기를 가까이 대는 순간에 저희 정전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정전기가 차량의 화재로까지 심한 경우에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휘발유 유증기가 가득 찬 상자에 정전기 방전과 같은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자 큰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주유기 정전기 화재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옷을 많이 껴입는 겨울철, 마찰로 인해 생기는 정전기는 우리 몸 안에 쌓여 있다가 주유기 같은 금속 도체를 만나면 방전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스파크가 주유구 주변에 떠 있는 유증기와 만나면 폭발하거나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셀프 주유 중 불이 났을 경우 놀란 나머지 주유기 노즐을 기름 주입구에서 빼내면 불이 더 크게 번질 수 있으므로 주유기를 절대 뽑지 말고 기름 주입구에 그대로 꽂아둔 채 신속히 대피해 주유소 직원에게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유하기 전에 내 몸 안의 정전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손을 씻거나 물티슈로 닦는 등 정전기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게 습도를 높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전기로 인한 차량 화재를 막으려면 주유하기 전 우리 몸에 있는 정전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프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넣기 전에 반드시 정전기 방지 패드를 터치 후 주유해야 하고 또 손에 물을 적시거나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주유소의 주유 직원들은 정전기 방지용 제전복을 착용하고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정전기 화재가 주유소에서 발생할 때는 폭발 같은 대형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유기 근처에서는 정전기를 유발하기 쉬운 휴대폰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 자동차 엔진이 돌아갈 때에는 전기 스파크가 나므로 주유소 등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교수님, 그 화면을 보니까 조금 오싹해지는데요. 저는 정전기가 그냥 머리 빗질할 때 기분 나쁘게 머리가 달라붙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정전기가 엄청 무섭네요.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옷을 많이 껴입다 보니까 네.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맞아요. 우리 몸에 쌓여있던 이 많은 정전기가 특히 셀프 주유 이런 것들을 할 때 불이 붙기 쉬운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자동차 주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유증기랑요, 또 순간 전압이 1만 볼트 이상이 되는 정전기가 만나면 바로 폭발이 일어나서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머나, 들으면 들을수록 더 겁이 나는데요. 이런 정전기 화재 예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자동차 화재 사고는 평소 차량 관리만 잘 해주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 기름이 새기 쉬운 부분에 또 마찰이 발생해서 과열이 되기 쉬운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라이터라든지 이런 인화성 물질은 차 안에 두지 말아야 되고요. 네. 또 화재 시 신속하게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차 안에 소화기를 비치해 둬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겨울철 정전기가 심해지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압전류 이런 것들이 흐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데요. 자동차를 타기 전에 핸드크림을 바른다든지 또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차키라든지 동전 같은 금속으로 차량을 살짝 건드려서 모여있는 정전기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네. 또 최근 주유 시에 정전기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주유 전에는 주유기에 부착되어 있는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대서요. 정전기를 없앤 후에 주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 그리고 주유 시에는 휴대폰을 사용한다든가 또 잦은 차량의 승하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방법들이 아니에요. 이 차량 정기 점검과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킨다면 따뜻하고 안전한 운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낮 12시 40분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 관리인이 카리프트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시킨 차 주인이 출차를 위해 카리프트를 작동시켜 내부에 있는 관리인이 차량과 벽 사이에 끼인 사고인데요. 급히 출동한 구조대원이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전 11시 51분 서울 동작구 흑석동 빌라 옆 담벼락에 차량 한 대가 걸려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사찰 입구에서 후진하던 중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고 난간에 걸린 상황인데요. 구조대가 도착 즉시 안전 로프 설치 후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해 별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 중입니다. 오후 5시 34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화력본부 변전소에서 공사업체 담당자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사장 내 변전실에서 공사용 전력 공급을 위해 전기 설비와 접촉하던 중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업체 담당자는 우측 팔과 등에 2, 3도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공사장 내 안전사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영상을 보니 카리프트 사고와 변전소 전기 감전 사고 등 다양한 곳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교수님, 특히 감전 사고 현장을 보니까 정말 아찔합니다. 전기 감전 사고 무섭네요. 네, 일단 감전이 되게 되면요. 전압 또 전류의 강도에 비례해서 사망 가능성도 또 높아지게 되는데요. 네. 고압 전류일 경우에는 고압 전류와 접촉하면 일시적으로 신체가 마비가 되면서요. 또 이렇게 전기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증상을 보이면서 심장이 멎을 수도 있는데요. 낙뢰 또한 또 전압과 전류가 모두 높고 또 격렬한 쇼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또 쇼크나 감전 외에도 전기로 인한 화상 사고가 화상 피해가 입을 수 있는데요. 성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압선 등 전기 작업 중에 감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호기심에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이런 금속 물질을 넣어서 이렇게 감전이 되거나 또 피복이 벗겨진 그 전선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면 교수님, 전기 감전으로 인해서 화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전기의 감전으로 인한 전기 화상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심폐장애, 또 근육, 뼈대 손상, 또 시력장애,
호흡기에도 장애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감전이라든지 전기 화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응급 처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전원부터 차단을 하고요. 네. 또 구조해 주시는 분이 감전 방지하는 의상과 또 전류가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감전 사고나 전기 화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연이 불량한 제품은 꼭 확인해 보고 또 젖은 손으로 전자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도 확보, 또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전기 감전 사고 집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항상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엔 겨울철 산악사고에 대비한 행동수칙들을 속속들이 알려주신다고요? 네, 겨울철 산은 체감기온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아주 강력한 추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산행 전에는 꼭 겨울용 등산복, 또 그리고 장비를 갖춰서 추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또 눈이 한번 녹았다가 또 내렸다가 녹은 곳 이런 곳들도요. 녹고 있는 눈으로 인해서 미끄러짐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얼마 전 경북 군위에서는 야산을 오르던 50대 부부가 멧돼지한테 공격을 당해서 아내가 사망에 이른 사고가 있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뉴스였는데요. 산에서 멧돼지나 이런 야생 짐승을 만났을 때 대처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50대 부부는 등산로가 아닌 아주 인적이 드문 호젓한 길로 산행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처럼 등산로가 아닌 길로 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산에서 멧돼지와 같은 그 짐승을 만났을 때는요, 주의를 끄는 행동은 절대 금물인데요. 네. 특히 이제 놀래서 비명을 지르거나 고함을 지르고 또 멧돼지를 공격하면 오히려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데요. 네. 멧돼지와 마주치면 뒤로 물러서거나 갑자기 뛰지 마시고요. 속으론 겁이 날지라도 겉으로는 태연하게 무서운 눈초리로 멧돼지를 움직임을 응시하시다가 네. 멧돼지가 사라진 후에 자리를 옮겨서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생 짐승의 공격을 피하는 법 등 겨울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일단 구급약, 또 장갑, 랜턴, 또 비상식량 등 이렇게 생존과 직결된 것들은 언제나 배낭에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네. 또 날씨는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요. 방수, 또 방풍복과 같고 또 그다음에 보온 재킷 등 이런 것들을 항상 추위에 대비해서도 챙기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등산 중에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산은 평지보다 굉장히 높고 또 기온은 낮고 바람은 또 굉장히 많이 부는 이런 환경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보온이 필수라는 것은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산행 중에는 가볍고 천천히 걸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땀을 되도록 많이 흘리지 않을 정도로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시고요. 네. 또 여벌에 마른 옷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아이젠과 같이 겨울철 장비도 잘 구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산행 중간중간에 쉴 때마다 열량이 높은 간식들을 섭취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옷이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등산을 하다 보면은 가끔 체력이 달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한테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네. 산행 시에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산행은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들을 사용하고 또 열량 소모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당연히 가게 되겠죠. 맞아요. 또 특히 운동량이 적거나 고혈압 등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한 산행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해가 굉장히 빨리 지기 때문에요. 하산은 오후 4시 이전에 꼭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수칙을 잘 지키고 등산을 하다가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등산을 하다가 혹시나 길을 잃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렸거나 또 사고가 발생했다면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위치 표지판 번호라든지 또 네. 전봇대 번호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요. 119에 신고하시면 구조대가 위치 파악을 하기 쉽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은 겨울철 산악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영주 교수님의 안전 요점 정리입니다.
겨울철 산악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등산 코스로만 산행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산 코스에서는 조난 시에 구조를 받을 때도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산행 시 멧돼지 등 야생 짐승과 마주쳤을 때에는 큰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을 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야생 짐승을 보고 뒤로 물러서거나 뛰지 말고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이동해서 신고를 해주세요. 겨울철 산행에서는 보온용 등산복 그리고 아이젠 등 겨울 장비는 필수입니다. 산은 평지보다 높기 때문에 기온이 낮고 또 바람 또한 많이 불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행 시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 코스를 꼭 선택해야 됩니다. 체력에 맞지 않게 무리한 코스로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산을 할 때는 오후 4시 이전에는 꼭 하셔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해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난 시에는 위치 표시판을 보고 119에 신고하세요. 오늘 겨울철 산악사고에 대비한 준비사항과 수칙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산악사고 안전 팁은 하나도 놓치지 말고 겨울 산행을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 역시 안전에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시간인데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되짚어보는 사고의 순간들. 그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음주 후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꽝! 생각과 손발이 따로 노는 음주운전의 흔한 증상입니다. 얼핏 보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안양의 도로변인데요. 그저 평화롭게만 보이는 이곳에서 잠시 후 엄청난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겠죠.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요? 차들을 싹 밀어버리고 난 후에도 사고차 남성은 멀쩡하게 걸어 나올 수 있어 그나마 천만다행인데요. 입을 다물지 못할 어마어마한 사고의 출발은 낯술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가 많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주유소. 그런데 결코 반갑지 않은 음주 차량의 돌진이 왔습니다. 대낮 주유소에 날아든 날벼락 돌진 사고. 그 주범은 바로 낯술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본격적인 무대 밤이 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때와 장소를 안 가리는데요. 아무 일 없는 듯한 한갓진 도로변. 갑자기 음주운전차가 들이닥칩니다. 순식간에 덮친 음주운전 돌진 사고입니다. 이번에도 야간 음주운전 차량인데요. 음주운전에 보복운전까지 더해 당장 잡아가야 할 무섭다 못해 소름 끼치는 강남의 주치폭력 범죄운전 현장입니다. 앞에 보이는 차량, 음주운전을 계속하다가 뒷차 운전자와 시비 중이고 뒷차 동승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음주 차량이 갑자기 시비 중인 뒷차 운전자를 매단 채 그냥 앞으로 달려가 버리는데요. 이건 음주운전을 넘어서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술 한 잔이 바꿔놓은 살벌한 도로 위 불안전지대, 술잔들의 위험한 질주 현장입니다. 교수님,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사람을 차에 매단 채 운전한다는 게 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또 얼마 전에는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다리 아래로 몸을 던진 청년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밤낮을 안 가리고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도 무섭습니다. 네. 또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으면 모든 기기의 조작 또한 어려운데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손발이 안 따라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과속 운전을 하게 되고 또 과격하게 운전을 하게 돼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위험하고도 무서운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맞습니다. 단속이라든지 벌금보다 더 무서워해야 할 것은 나의 안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술 마시고는 절대 핸들을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안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네, 매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안전수첩에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재난구조 일선에서 땀 흘리는 천만 시민의 든든한 안전 지킴이
119 소방대원이 알려주는 따끈따끈한 쏙쏙 안전 지식입니다. 안전 핫클릭! 산에 오를 때는 물론이고 등산 시 내리막길에서 쌓인 낙엽을 밟는 것은 곧바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슬라이딩 사고나 계곡 추락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엽 위에 얹혀있는 낙엽끼리는 마찰력이 극히 낮고 서리가 내리거나 차가운 기온에 살짝 얼어있는 상태에서 내리막길 등산객이 이런 쌓인 낙엽을 밟게 되면 그대로 미끄러져 돌부리에 2차 충돌을 하거나 심지어는 등산로 밖 계곡으로 떨어지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등산로에서 만나는 낙엽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